안녕하세요. 오늘의 상한가 종목은 빛과 전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6일인데요. 장 초반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제가 어제 해성옵틱스를 다시 한번 봤잖아요. AS 영상을 만들었었고 그 네오팩트도 했는데 과거에 제가 그 이야기했던 종목들 중에 다시금 시세 분출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당연히 또 이런 종목들은 지금쯤이면 파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종목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즌이 회계감사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보고서가 나오는데 감사보고서가 적정으로 나오게 되면 뭐 상장 폐지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아마 시세 분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전환사채가 너무 많다, 빚이 많은 회사고 본업이 좋지 않다,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데 이 빛과전자는 그 대주주죠, 최대주주. 이쪽에서 이런 본업에서의 적자를 금융기술로 흑자로 바꾸는 마법과 같은 금융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뭐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도 이게 또 신규 16회차 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합니다. 요게 공시를 보시면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공시가 새로운 3월 23일 따끈따끈하죠. 오늘 26일이니까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합니다. 이 금액 규모도 50억이니까. 근데 그 사채 발행하는 목적이 뭐 시설 투자 이런 게 아니고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 그냥 고정비를 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회사는 그 뭡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걸 보시면 계속 적자예요. 25년 사업보고서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을 했고, 매출액이 318억인데 영업이익이 영업적자가 165억이면 대략 50% 이상이 적자 아닙니까? 순이익은 심지어 70%에 육박합니다. 65% 70% 순이익 적자는 순적자. 그러니까 이거는 본업을 해가지고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본금이 계속 빵꾸 나면서 부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을 열심히 해서 적자가 나는 것을 전환사채 등으로 계속해서 돌려막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다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재무제표로 가셔서 자본 계정을 보시면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액면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그 차익이 자본잉여금이 되는데요. 자본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자본잉여금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자본잉여금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거죠. 대단하죠. 이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라든가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요소들을 디펜스를 하는 거죠. 경영진에서는.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투자라는 게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예를 들어서 매출이 성장하고 순이익이 성장하면 좋은 기업이죠. 그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선택이 쉽습니다. 결정이 쉬워요. 당연하죠. 이익이 증가하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아서 그게 이제 올라가면 수익을 보지만 뭐 부동산 투자에서 시세 차익 보는 게 그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고수들이 노는 영역이 어딥니까? 경매 시장이죠, 경매. 경매 들어가서 시세보다 싸게 잡으면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수익이 확정되잖아요. 괜찮은 입지에 매물이 잘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기업의 본질 가치가 좋아야만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사업이 어려워도 다른 관점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투자 고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본질적으로는 안 좋지만 어떤 이벤트, 그 기업 내부에서의 이벤트를 따라서 투자를 추종 매매를 해서도 수익을 보면 그만이에요. 투자의 전문가라는 건 없습니다. 투자에서는 내일 일어날 일을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예측샷을 날려서 수익을 보는 게 고수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 확정을 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그런 거죠.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최고죠. 그랬을 때 이 종목은 장 초반에 좋았다고, 오늘 제가 아직 녹화 중인데 지금 반전을 하고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급등 종목에서 매도를 할 때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통 주식만큼 거래가 터지면 일단 매도 관점으로 전환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경험치기거든요. 그럼 지금 이 회사는 총 주식수가 9,700만 주인데 그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배력이 확고해요. 1, 2대 주주 합쳐서 한 4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최대 주주 물량은 출회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림잡아 약 6천만 주는 시장에 풀리잖아요, 이 회사는.
아, 6천만 주가 유통이 돼요. 그럼 6천만 주인데 그저께 1억 주가 터졌고 어제 4,300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도가 그저께부터 시작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하루에 다 팝니다. 그냥 거래 제일 많을 때. 충분한 차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뭐 한두 달 전에 샀어도 1,000원대에 사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실 때 이게 제가 이게 빨간 줄 그어 놓잖아요. 이 빨간 줄이 뭐냐면 저라면 저 가격에 와야 산다는 얘기예요. 저 정도는 되어야 약간의 안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환 자체가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요 밑에 빨간 줄이 사실은 필승 가격이고요. 그 위에 빨간 줄은 이미 아마 해소하고 나갔을 겁니다. 900원대에서 유상증자인가 전환사채 그 전환된 가격이 900원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제가 이거 1월 며칠에 녹화를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을. 2달 지나고 나서 또 얘도 네오팩트 제가 최근에 리뷰를 했죠. 네오팩트처럼 필승 가격을 줬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제가 한번 녹화를 하면 손이 안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 가격이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위험하다는 거죠. 왜? 아직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랠리는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하게 접근을 하면 이미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장 폐지라는 거는 당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무서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 1,000원에 매수를 했었다면 제 생각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안 샀을 것 같아요. 예측샷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렇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쵸? 안전해졌죠? 상장 폐지 안 돼요. 그러면 저라면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지금 시세에서는 매도 관점인 거고 이 회사가 전환사채를 보십시오. 최근에도 저 16회차를 발행했잖아요. 언젠가 또 주가 부양을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다음 게임에 올라타는 거죠. 올해 안에 한 번 더 사이클이 나온다면. 그럼 지금 주식이 1,000원이 3,000원이 됐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1년 내내? 아니겠죠. 그러면 주봉으로 바꿔서 작년 보시면 어떻게 돼요? 2025년에도 보세요. 그 6월 달에 800원 했던 게 한 8월 달쯤에 1,600원까지 2배가 오르는 구간이 나와요. 작년에도. 이게 2배가 한번 오르고 나서 쭉 빠지죠. 쭉 빠져서 어떻게 돼요? 연말에 거의 600원까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올해도 그러면 올 초에 이 상승은 또 한 6개월 동안 쭉 그냥 또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집회주가 안 되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고 하잖아요. 액면가 미만에서는. 그래서 이 비커전자도 뭡니까? 그 주식 병합 결정을 했어요. 보시면 여기에 자, 여기 공시를 보시면 여기에 언제냐면 2월 27일 공시에 500원짜리를 1,000원으로 병합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액면 병합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회사도 기민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려놔야 되니까 상장 기업으로. 그런데 이제 그 사업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사업보고서 나와서 제가 대충 보다가 리스크 요인을 하나 찾았는데 우리가 보통 사업보고서를 잘 보지도 않거니와 이런 그 주석을 잘 안 봅니다. 근데 여기 주석에 그 좋은 내용, 나쁜 내용이 있다면 어떤 위험한 요인들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회계사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있어요. 이게 110억, 1월 30일에 110억을 대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 회사가 자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죠. 우리 개인 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돼요? 돈 빌려주고 그 뭡니까? 채무자가 뭔가 사업 망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경제지를 좋아하진 않는데 요거에 관련된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한 3일 전쯤에 나온 기사인데 아이고 이제 화면이 작아서 이게 읽어보시면 여기에 비과전자가 KH그룹의 자금 수혈 통로로 전락하나 여기 여러분들이 아실 게 KH그룹이라고 해서 최근에 무더기로 상장 폐지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에 찾아보시면 KH그룹 5개사 증시 퇴출 확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자회사 프레스티지 개발이거든요. 260억이라는 자금을 빌려줘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KH그룹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산다는 거죠. 느낌 오십니까? KH그룹이 지금 무더기 상폐를 당했어요. 그럼 자산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판이 안 좋으면 시장에서 처분이 쉽지 않죠. 그거를 자기들 그룹의 계열사를 통해서 부동산 처분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비과전자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쿠션으로 돌리고 그 자회사가 KH그룹의 부동산을 사준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럼 우리가 이 오래 하셨던 분들이야. 오래 하셨던 분들은 KH그룹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살펴보는데 임원들을 살펴보시면 임원들이 다 여기 보시면 빛과전자 임원들이 KH 건설, 필룩스 이게 대표하셨던 분도 있고 출신들이죠. 그냥 빛과전자 투자하시는 일반 개인분들 이런 거 알고 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거 이제 그룹 계열사 중에 상장 기업이 몇 개가 없을 텐데 그 중에 이 빛과전자 하나 남았다면 필사적으로 얘만은 살려둬야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많은 일들을 얘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리스크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 사업 섹터가 이게 광 케이블이랑 관련이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대한광통신 그 유상증자 이후에 엄청 올랐다 이거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맞물리면 데이터 전송을 광 케이블을 통해서 해야 빠르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매출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언제 늘어날 건데 그럼 미래 일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투자하기에는 무섭지 않냐? 이런 재무 리스크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럼 좋게 본다면 정말 그 시장이 활짝 열려서 국내 기업들이 매출액이 폭증을 할 수 있다면 그럼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초창기 때처럼 지금이 이 회사의 안 좋은 암흑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 정말 대박이 난다. 그러면은 뭐 장기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코스닥 종목들 뭐 장기로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거는 누가 잘 알겠어요? 오너가 제일 잘 알겠죠. 경영진들의 회사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굉장한 그 퍼센티지의 뭡니까?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금융기술로 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벤트성으로만 이 회사를 추종 매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이거를 그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하시거나 신규로 추격을 하시려는 분들께는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당연히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수익 구간이면 이쯤 되면 이번 타이밍, 이번 상승 사이클은 매도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쭉 장기로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잘 나갈 때야 뭐 25,000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연봉을 보게 되면 거래가 점점점 최근 오면서 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가 아마 거래가 굉장히 폭발하는 거라서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정입니다. 이 회사 본업이 앞으로 잘 되고 이 회사의 그 재무 리스크가 점점점 해소가 돼 가는 방향으로 경영진이 노력을 해서 살아나서 정상화 된다면 여기 차트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죠. 그럼 이게 일봉 해석하는 걸로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한 4,000원, 5,000원 전에 매물을 뚫어버리면 엄청난 시세 폭등도 가능한 거죠. 그 경우의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매크로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휴전이 정말 되겠습니까? 한쪽은 한다 그러고 한쪽은 안 한다 그러고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 판에 미국이 휴전을 하려고 해도 뭐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거시적인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당장 우리가 환율이 지금 1,500원을 넘어섰는데 유가는 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는 이제 수익 봤을 때 청산을 하시고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언제든 지수가 몇백 포인트 빠지는 날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 그럼 이렇게 단기적 변동성이 커질 때는 개별 종목이든 지수 종목이든 크게 빠졌을 때 잠시 들어갔다가 투자를 했다가 반등을 하면 나오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종목들이 이렇게 시세 분출이 되니까 아마 전고점 2,000원 근처에서 물리셨던 그 개미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이면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익 많이 보시고 손실을 최소화하셔서 뭡니까 단기 변동성 장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